본 영상은 동해시 부곡동 해안매립지의 국방과학연구소 해양무인체계 연구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원 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묵호반한 영상공작소의 의견이 아님을 밝히며 차후 반대 측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사용된 목소리는 손권님이며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녹취하였으며 영상 업로드 전에 내용을 연구소가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기 삼척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손권이라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양해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척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고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려는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연구소가 순수 민간인입니다. 저희들도 국민연금 받고 있고요. 기타 공공기관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옛날에 창설할 때 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연구소를 만들 때 해외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하면 월급을 많이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특별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왔기 때문에 저희들 순수 민간인입니다. 좀 껄끄러워 하시는 부분이 보안 군사 시설인데 이따가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고 다음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저희 연구소가 무기체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커버합니다. 화생방까지 미사일부터 화생방 전차 전부 다를 커버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외부로 노출되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공격을 할 거라는 걸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쉽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보안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국가 보안에 관련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테두리, 연구소 테두리 밖에는 보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도 오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가 해파랑길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등산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들이 울타리를 치고 곧 바로 인접해서 삼척 시민들이 산책하실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소 울타리 전체에 따라서 삼척시에서 요구해가지고 등산로도 지금 개설되어 있고 주변에 식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삼척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안보과학관뿐만 아니라 과학의 날 저희들이 행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유퀴즈에 나왔던 허린 박사가 여기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삼척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30명에 대해서 매달 10만 원씩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초청 행사하고 지역 요 인근에 있는 어촌계에다가 저희들 명절에 선물도 하고 또 연말에 난방비 지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가실 때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삼척의 특산물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서보고 좋으면은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벽에 보면은 사진이 많이 걸려 있을 건데요. 그 사진도 지역 작가에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 주변에 경치 좋은 데들, 방문해 볼 만한 데를 이제 소개도 해드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음에 놀러 오실 때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배를 큰 걸 하나 지금 작년부터 해서 26년까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요 배 길이가 한 141m 정도 되고요. 만재 톤수는 한 8,400톤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나오게 되면은 승조원이 26명이고요. 이제 승조원이 새로 이제 와야 되고, 만약에 묵호를 무항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묵호에 이제 상주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건조했을 때
건조할 때 정부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때 1년 이 배의 연간 운용 유지비가 130억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 기름값이 가장 많겠죠. 기름값하고 장기로 이제 해외로 나가고 하려고 하면 한 달씩 부식도 사야 되고 뭐 또 배도 운용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1년에 130억이 지역사회에 풀릴 겁니다. 그래서 배의 대략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그러면은 이런 배들이 이제 나왔을 때 이제 묵호항에 이거는 프랑스 배입니다. 프랑스 배인데 저희들 거보다 좀 더 큽니다. 이거는 한 2만 톤급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두에 있을 때 이렇게 주민 초청 행사, 이제 시민 개방 행사를 해가지고 좀 와서 안에도 들어가 보고 할 수 있도록 그 관광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묵호에서 저희들이 하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거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장 환경이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셨다시피 드론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저거 한 개는 적어도 10억, 비싼 거는 몇백억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 저거는 뭐 1,000만 원 달리니까 저런 거에 포격 싣고 가서 탱크에 가서 그냥 안 그러면 건물에 가서 공격을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게 바다에서 움직이는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번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앞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병력 자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적진에 나가서 뭐 기뢰를 뭐 매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이 가서 하면은 위험하거든요. 우리 항만에 저기 기뢰를 부설해 놓으면은 그걸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정이 가서 그 일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무인 체계가 가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는 그런 임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이 앞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해군에서도 앞으로는 무인 전력을 전체 해군 전력의 한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 해군하고 해양경찰이 이런 쪽으로 서로 협력하자라고 해서 MOU 체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함대 사령부가 동해가 1함대, 이제 평택이 2함대, 목포가 3함대인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없애고 무인체계 사령부로 그만큼 무인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해양 바다에서 움직이는 드론, 그 해양 무인 자율체계는 미래의 어떤 큰 산업이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양 무인 체계 그러면은 묵호로 다 모이는 그런 저희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외국 즉 프랑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무인 체계입니다. 10m밖에 안 됩니다. 요걸 한번 운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왜 저희들이 묵호로 올라 그러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다 보니까 이제 넥손이나 하나와 이런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육로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10m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20m, 30m로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도로로 옮기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 이렇게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묵호에는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바다로 잡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립하고 이렇게 바다로 잡아 넣어야 되는데 묵호에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매립 부지가 21,000평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 여기 해경이 있고 해경에 여기 지금 철조망 다 쳐놨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최근에 철조망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싫은 부분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무인 체계를 연구하고 조립하고 시험한 다음에 그거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 바다로 보내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해수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보관하고 또 데이터를 받아내가지고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조립해서 바다로 잡아넣을 수 있는 데가 묵호 여기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가 최적의 부지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여기에 공원 조성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저희들이 이쪽에는 해양 무인체계 테마 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2부두, 3부두하고 4부두에 저희들이 앞에 지금 만들고 있는 대형 시험선을 여기 좀 갖다 놓고 지금 진해에서 부두가 없어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중에서. 그래서 요 부분도 여기 갖다 놓는데 만약에 여기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여기 가도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든 묵호 항내에 저희 배 두 척이 좀 정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들 배는 월요일 날 나가서 보통 금요일 날 들어옵니다. 정박해가 있는 거는 주말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주말 동안에는 주민들의 그 관광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전용 부두, 저희들 시험선 부두, 저희들 아는 이겁니다만은 뭐 협의에 의해서 여기 가도 되고, 그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인체계 연구시설을 좀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 7월 달에 저희 연구소장님하고 넥스원 사장님, 하나 사장님이 같이 시장님을 찾아뵙고 동해시에다가 이런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좀 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적극적인 주민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무인체계가 어떤 거냐, 뭐 앞에서 동영상으로도 잠깐 보셨지만은 이런 위험한 것들, 뭐 물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기뢰거든요. 이런 것들 기뢰 같은 것들을 탐지해가지고 제거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전부 다 이렇게 지금은 한 10m에서 20m 정도의 크기로 하지만은 이게 이제 임무 모듈이 추가되면은 여기에 이제 무기 체계가 탑재가 되게 되면은 한 20m, 30m로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육로로 다 만들어 가지고 육로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다로 또 잡아넣을 수 있는 부두도 바로 옆에 있어야 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묵호항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연구소 쪽입니다. 그래서 곧 지금 뭐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곧 양산이 요게 지금 저희들이 2년까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구축이 되고 나면은 바로 어떤 군에서 활용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때부터는 양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자기 자체적으로 또 이걸 해경 쪽이나 그 다음에 수출 쪽으로 자기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원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또 외국에서 보면은 이 무인체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저희들 같은 테스트베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시험선 하면은 연간 여기에 풀리는 예산이 10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도 저희들 내야 되고, 삼척에서 하는 지역 상생 협력 사업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가 당장 지금 진해에 지금 있는 인원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원들이 전부 다 묵호로 갈 거고요. 대형 시험선 26명 지금 새로 채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삼척이 지금 21명이 신규 채용이 됐습니다. 그분들도 지역에서 채용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명 정도가 건설되면은 바로 입주를 하고, 그 산업이 커지면은 또 인력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 체계의 어떤 메카로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국제 세미나나 아니면 국내 세미나, 그 다음에 학회 같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망산 그쪽에 호텔하고 들었으면은 충분히 어떤 국제 학회 같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여기에 연인은 한 2만 명 이상 방문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런 큰 것들을 조립하고 점검하고 시험하는데 적어도 서너 달 이상씩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업체 인원이 하고 연구소 인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한 5, 60명씩 와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한 3, 4개월씩 장기 치료를 해야 되고 여기서 양산이 이루어진다면은 대기업에서 또 협력업체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구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 유지비가 여기에 많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안보과학관처럼 어떤 연구소에 그 과학 캠프 같은 것들을 열어가지고 지역 아동들이 있는데 좀 그 큰 꿈을 갖도록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은 포항에 그 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해양과학기술원의 수중 작업 로봇 만드는 데입니다. 그걸 바다에서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영일만 신항 바로 옆에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지금 했는데요. 여기입니다. 요 건물 하나 짓는데 요 뒤에 수조하고 건물 하나입니다. 근데 강원도청에서 85억, 포항시에서 85억을 유치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파급 효과가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울산에 보면은 선박연구소에서 이제 앞으로 무인 자율 선박이 나오면은 시험하겠다라고 요 바다 앞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할 때 데이터 수집하는 그 건물 하나짜리, 요 건물 하나짜리 만들었는데 울산시에서 111억을 투자해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돈을 줘가면서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규모면에서 보면 여기는 한 10년도 근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모면이나 어떤 산업 파급 효과가 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도 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래의 먹거리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산업까지도 이쪽으로 올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조금 한번 필요하다면은 저런 데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시청에 가서도 이 자료를 드리고 다른 시에 지자체에 가서 한번 현황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돈을 줘가면서까지 유치하려고 그러는지. 저희들은 뭐 근무 인력도 많고 그다음에 산업 파급 효과도 또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지금 4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보안구역 설정되면은 각종 산업에 대한 제약으로 지역발전 저해한다 그러는 거. 여기 와 보시면은 이 울타리 밖에 개발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묵호항 재창조 사업하고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예. 그 다음에 국제여객선 터미널은 들어오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핑크뮬리 공원, 거기에 전부 다 핑크뮬리하고 꽃밭 조성만 해놓는 것보다 저희들이 테마공원으로 돈을 제대로 들여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관광 유발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 부지거든요. 요 부지인데, 여기 바로 위에 보면은 파스쿠치하고 뭐,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여기에 뭐 저희들이 뭘 한들, 뭐 바로 위에서 보면은 그냥 봐도 다 보이고 요즘은 드론 띄우면 다 보이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건물 안에만 저희들이 보안을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의 현실에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우리 주민들과 가양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하고 시에서도 지금 별로 그렇게 뭐
그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타당한가 하는 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타시군에서 돈을 주면서까지 유치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만약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저 위치가 아니고요. 국방과학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골프보다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 송정에 보면 해군부대 옆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신다면 아마 동해시도 지원을 하고 강원도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은 전혀 없나요? 다 좋은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국방과학연구원 입장에서는 좋은 걸 자꾸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고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은 싹 빼놓고 확신합니다. 그거는요. 확실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확신하다고 말씀하시든가. 그쵸? 아니었잖아요.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원장님의 믿음이죠. 그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점은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부식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까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짧게 질문드릴게요. 요점 정리하시고요. 지금 얘기하신 중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가 그동안에 왜 안 됐냐? 보안구역이 해제 안 돼서 안 됐습니다. 보안구역 해제되면 민자 유치 대한민국이 1번지입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3부두 옆에 2개 부두는 저희가 이제 여객선이 동해항이 있는 게 글로 들어오려고 3부두를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배가 2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배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배 톤수가 더 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수함도 앞으로 좀 더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지만은 그러면은 지금은 1이라면 나중에 10이나 100으로 더 커진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온다. 지금 현재 이제 순수 보안구역이 해제되고 창조 사업에서 해경이나 이런 게 이제 동해안으로 옮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나 하면은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순수 민항으로 50년 동안 지금 보안구역으로 묶이고 쌍용에 맡겨서 순수 민항의 역할을 못해서 죽은 지역이 됐습니다. 심장부가 심장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전부 헤아려서 저희가 오는 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고 듣고 공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온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것들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배 연구소가 지금 배는 더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양용 큰 배 하나하고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에서 시험할 배 하나, 그 두 척이면은 지금 저쪽에 큰 것, 요게 지금 태평양에 나갈 배고, 요거는 우리나라 동서해에서 운용할 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저희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더 만들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배를 해경부대에다는 장착할 계획은 해경부두에 이게 자리를 주시면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해경도 지금 자리가 부족하다고 못 준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이 동해 신항으로 가신다면은 저희들이 저기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잠수함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들, 이쪽이 대부분이 상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연인원 2만 명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 그 동해 지역에 국방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각 군에서 합참 국방부에서 굉장히 여기 많이 회의하러, 세미나하러, 평가하러 오시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은 전부 다 나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전체 식당 있지 않나요? 그건 점심밖에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심만. 이 보안국이 해제가 되면 민간 자본의 유치가 되고 1순위. 더 큰 시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네.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면 보안구역이
일단은 예, 또 일단 생각도- 보안구역으로 설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설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보안구역은 테두리 안쪽만입니다. 아니 그 항구 쪽하고 아니요, 전혀- 쪽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줄 거나는 요 안쪽에만 그래서 기숙사도 보안구역 밖으로 뺄 겁니다. 지금 여기 삼척도 기숙사를 보안구역 밖으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안보과학관 학생들이 마음껏 그냥 자유롭게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레이더 기지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 건물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드리면 요거는 보잉입니다. 보잉에서도 이렇게 큰 무인 체계를 만들면서 그 항공기 만드는 회사조차도 이렇게 무인 만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립하고 점검하기 위한 이런 시설을 제가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연구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연구동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넥스원하고 하나도 자기들 나름의 무인 체계를 연구하고 조립하는, 왜냐하면 업체 간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써라. 그리고 저희들이 바다에서 시험을 하니까 대형 장비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보관했다가 바로 여기서 여기 배로 바로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배에 싣고 나가서 시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머물 기숙사들. 그게 시설의 전부입니다. 물론 식당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도 지금 삼척도 식당은 점심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침 저녁은 다 나가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하여튼 그 건물 내만 보안시설이고 나머지 바깥쪽은 부두나 이런 데도 보안시설로 전부 해제. 전혀 없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배가 되어도 예, 예. 보안시설로 지정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가 관광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해상 케이블카를 공중으로 지금 띄우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저는 시설이 도움을 못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바로 이쪽 옆에 파스쿠치하고 거기 여기 있으면 여기 커피숍 여기 언덕 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위에 보면 저 커피숍하고 그저 예. 있잖아요. 거기서도 다 내려다보고 있는. 요 언덕 위에 여기쯤에 그 커피숍들 그 해변가에 쭉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거 다 보여요. 케이블카에서 보는 거나 여기서 보시는 거나.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들어보면은 예. 그 울타리 안이라는 것은 울타리 안에 보안 저 시설이라는 거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안 시설의 그 외형이 아니고 내형 속에 있는 전자 장비 이렇게 봅니다. 전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안의 문제지 로켓 외형이라든가 잠수함 외형이라든가 이건 아니라 이거지. 맞습니다. 그 외형이라면은 그 위에 저 공원에서 꼬마 탄에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든가 지상이라든가 그 울타리 안 이렇게 하는 건 건물이 보안 시설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각종 전자 시설이든 이런 부분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다. 난 이렇게 판단.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학교도 울타리 다 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죠. 그 정도 이상 저희들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건물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도면이나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막 들고 나가는 것들을 못하게 그런 정도로 할 거지. 지금 정문에 들어오실 때 보면은 저희들 철조망 안 쳐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펜스 정도로만 여기 해놓을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잠수함 단어는 쓰지 말라는 거. 잠수함은 여기 안 들어온다는 거 분명하지. 예. 지금 저 모든 무인정 이런 게 만드는 건 어디서 만드는 건조합니까? 여기서 만들 겁니다. 여기서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드는 부분들이 제조함으로 해갖고 여기 조금 그 지역에 경제적인 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는 안 들어오는 거죠. 제가 좀 제가 한 분씩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넥스원하고 하나가 여기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시제품 개발하고 그 정도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양산하는 거는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 되면은
실제로 지금은 10m, 20m짜리는 시험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거기에다 이제 무기 체계를 탑재하기 위해 가지고는 길이만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0m, 30m가 됩니다. 그걸 저쪽에 판교나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육로로 들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데를 넥스원하고 하나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사장님하고 넥스원 사장님까지도 시장님을 찾아뵙고 여기에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은 공단 있지 않습니까? 산업공단에. 산업공단으로 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그 채용 계획 이런 거도 말씀하셨는데 예. 지역 내에서 채용하겠다 그랬는데 지역 내에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 채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뭘 연구할 분야인데 네 근무지는 삼척이다라고 명시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이 판교 아래로는 안 내려가려 그럽니다. 그럼 삼척에 잘 안 올라 그러시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강원 지역에서 대학교에 나온 분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경쟁률에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경비, 청소, 조경, 네. 그죠? 이런 분들이 요 지역에서 왜 삼척에다가 본강 농구를 지어놓고 왜 동해에다가 그 별도의 시설을 굳이 왜 동해에다가 하려고 하느냐? 왜 삼척에다 그 부지를 찾지 않느냐? 그거 한 걸 여쭤볼까요? 먼저 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업이 삼척은 10년 전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때는 저렇게 무인 체계가 빨리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업무만 고민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무인 체계, 그것도 바다에서 움직이는 무인 체계를 또 급하게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그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동해시에 만약에 저게 들어오고 해가지고 인구 유입 효과는 있습니까? 그걸 여기 적어놨는데요. 네. 지금 여기 1팀이 지금 진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해호 22명도 지금 진해에 있습니다. 요 팀들이 올라오면은 묵호에 근무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연구소는 순환 개념, 군인처럼 순환이 아닙니다. 한번 그 직장에 배치가 되면은 퇴직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당장은 이주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학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그런 것들 몇 년간은 조금 당장 이주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다 동해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5시간 출퇴근 거리거든요. 거기에다가 대형 시험선이 들어오게 되면 26명이 신규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요것만 해도 지금 70명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그 시설 유지하기 위한 경비, 청소, 조경, 식당 이런 분들이 다 신규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신규 채용 뭐 지역 사람들 채용할 거니까 어차피 지역 분들이라 하고 예. 이제 신규 인원은 약 한 70명 정도가 신규 인원은 이제 당장 그런데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인 체계가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산업이 커지면은 또 연구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더 커지겠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이 이제 이제 문서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떤 나중에 보안 시설을 지금 아까 그 선 밖으로는 보안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예, 이런 거는 이제 이제 문서화가 됐는 거잖아요, 그죠? 문서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거는 필요하시면은 뭐 그러니까. 오늘 회의록에 저희들이 작성을 아니, 그러니까, 해주셔도 예, 됩니다. 그걸 좀 예. 저는 이제 뭐 어차피 본복할 수 없는 상태니까 예, 맞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본복을 한다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올 때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제 우리 동해시에 이기 들어오고 해가지고 좋은 점 들어오면 나쁜 점
이렇게 두 개를 딱 갈라가지고 이제 우리 박사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 홍성광 우리 기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좋은 점만 얘기하고 나쁜 점은 말씀 안 하세요. 혹 나쁜 점은 말하기 좀 그렇겠지만 혹 나쁜 점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떤 점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뭐가 있을까요? 해경이 옮겨간다는 전제하에 말씀해 주시고. 아니 지금 있는 상태. 네. 해경이 옮겨간다는 거는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은 쉽지 것 않아요.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문제는 알아봤거든요. 네, 붙이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저리 네, 알아보니까 예. 네, 지금 현 상태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히 동해시에 해가 될 거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적어도 한 100명 정도 유입이 되죠. 그죠? 가족까지 생각하면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연간 여기에서 풀리는 예산이 100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 유지하면은 뭐 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변 업체를 저희들 다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연 2만 명 이상 지금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회식하고 나가서 관광하고 하는 그 비용도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겁니다.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내놨거든요.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강원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경제 파급 효과를 좀 받아보시죠. 한두 달만 기다려 주시면은 그거는 그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지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일단은 사람마다 이렇게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죠?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영국 우리 동해 항구에 들어왔을 때 뭐 네. 문제점들 뭐 나쁜 점들 이런 것 좀 자꾸 얘기 좀 해달라는 거인데 문제점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점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저는 KBS에서 18년을 PD 생활하고 퇴사를 해서 지역에 와 있는데 그 지금 저희들이 보면 호수용이나 그 바다의 어민들 같은 경우는 모래 자체가 채취를 많이 해서 수질 변동이라든가 조류나 기류적인 부분에서 많이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생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일본이 분명히 방사능에 관련된 거를 이제 그런 해상으로 유출을 하게 되면 우리 어민들도 지금 그것들이 민감한데 부두 시설을 또 갖추면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시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만 이런 그 시중 심도가 아주 높은 지중해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근해까지 나간다 했을 때 일본이나 우리 동해안 쪽에서 관련된 것들이 어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계획도 잡아가지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이 알다시피 수협은 항만청, 수상청, 해양청을 다 같이 끼고 있는 모든 이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부두 선박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좀 애매하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확장이 돼야 돼서. 해경하고는 아무래도 이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많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안 시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해양 공사를 하게 되면 이쪽 저반 시설 공사할 때 이쪽하고 공사가 그 계획이 언제 겹치거나 빠지는 게 틀린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요 상태 그대로 쓸 겁니다. 여기에 공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아까 건축만 올라가는 거에만 일부적인 게 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크레인이 와서 요걸 들고 차 트럭으로 운반해가 온 거 들고 바다로 내려주는 그 역할만 할 거기 때문에요. 요 부두를 있는 그대로 쓸 계획입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예. 이해갑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이런 건물만 짓겠다는 거지 이쪽 부두 쪽에 이쪽에는 공사하는 게 전혀 없을 겁니다. 박사님 두 가지를 예. 조금 염두해 주십시오. 예. 뭐나 하면 순수 민항으로 민자 유치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에 묵황 2, 3단계 창조의 매뉴얼을 좀 보시고요. 저도 가져왔거든요. 예. 다 공부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나 하면은 지금 이제 표현이 이래도 좀 이해가 하기 쉽게 해서 땅이 100평이에요. 100평 내가 이거 쓰려고 하는데 이 묘지 좀 옮겨줘라. 묘지 때문에 땅이 안 팔려요. 예. 개발을 못해요. 예. 민자 유치가 안 돼요.
이런 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민자유치가 됐을 때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좀 두 가지를 꼭 검토하고 접근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그랬는데 배가 나가서 한 달 나갔다. 어떻게든 배가 들어오고 그 전방 부두를 산부두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순수 민항으로 페리오 러시아 배가 거기와 정착을 하게 되면은 그 공간의 교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객선 터미널 다른 게 들어오려고 해도 기존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충분히 이해를 하고 죄송합니다. 답변 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게 1, 2부두일 겁니다. 네네. 여기에도 지금 여유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기 3부두, 4부두가 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디든 배만 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동해시에서 아라운호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라운호는 1년 내도록 거의 북극 가 있다가 북극 남극 가 있다가 배에 여기 돼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거는 유치하려고 그러시면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어떤 지역 경제에 굉장히 기여도 많이 하고 관광 자원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들어가면 이 넓은 땅에 계획만 잘 세우시면은 저희들께 크게 방해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부 다 테트라포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근이 테트라포트이기 때문에 요즘은 테트라포트는 빠지면 못 나오기 때문에 철조망을 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안 들어가도 거기는 철조망 쳐놓을 겁니다. 그 길을 저희들이 조금 활용한다. 그 대신에 여기에 더 많은 볼거리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환경단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환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의 문제점, 뭐 화학이라든가 이제 뭐 무기 체계를 만드니까 그죠? 어떤 우리 인체에 미칠 수 있는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안전 문제. 예, 이제 환경과 안전 두 개의 문제가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거는 뭐 검토를 잘 하셨을 것 같지만 우려가 되니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섹션별로 저쪽에서 만들어가 와가지고 이제 안에 저 모듈별로 안에 또 들어가는 업체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만들어가 와가지고 여기서 조립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해 유발 효과는 어떤 영향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원이 수소입니다. 수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동해시에서 밀고 있는 또 다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수소가 한 달씩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에너지하고 이 무인 산업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수소 에너지가 공해에는 전혀 유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립만 하고 점검만 하고 에너지는 수소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것은 전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 문제는 그럼 수소를 쓰면 또 이제 그렇죠. 네, 안전 문제. 최악의 경우 폭발 문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좀 많이 또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해결됐다고. 해결될 거라고 보지 마시고 아니, 지금 만약에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수소를 쓴다 그러면 수소를 이제 몇 킬로를 썼을 때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 뭐 주변에 끼치는 뭐 이렇게 몇 메다 그다음에 아니면 그걸 위해서 뭐 안전장치를 어떻게 뭐 이런 게 좀 어떻게 계획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위험하면은 수소 충전소를 못 만들죠. 강릉에 터져가지고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삼척 바로 저 연구소 앞에 수소 충전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이라는 거는 만에 하나를 생각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아까 그 부지 특성상 저희 연구소가 다 피해를 입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거리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 예. 박사님이 우리 저희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 말씀. 저희들은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아니, 저희들이 동해시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를 원하는 게 예. 다른 지자체처럼 뭐 투자를 해주면서 오시라 그러면은 저희는 더없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해드리면서 오겠다는데도 못 오게 하시니까 그냥 저희들은 이게 좀 사실 급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왜냐하면은 작년에 기재부가 올해 착수할 수 있는 돈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못 받으셨잖아요. 예? 그 못 받은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수청에서 그 땅을 써도 된다라는 약속을 받아오면은 돈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해수청은 뭐라 그래? 이게 이제 해수청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항만 재개발 기본 계획에 주민들 시청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게 요구하면은 검토해 다른 보겠다. 지역과 틀린 게 이제 보안구역이 해제되고 순수 민항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지. 그냥 있으면 어서 오십시오 하죠. 그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 내용 몇 가지는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 오신 분들은 찬성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반대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확한 잣대로 바른 길을 선택하게끔 해주려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구성분들이 좀 독특합니다. 틀립니다. 그런 애정을 갖고 왔는데 지역에서는 애정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깨우치려고 온 겁니다. 공부하러 온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만약에 다음에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착공을 할 수 있는 예정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스탠바이는 된다는 얘기죠. 예. 저렇게 민원이 해결이 되면. 예. 지금 지금 시장님 아까 생각은 어떠신지 정확한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시의회하고. 그거만 좀 듣고 싶어. 그래야 저희들이.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저희들이 시장님을 두 번 저희 소장님하고 저희 원장님이 찾아뵙는 게 두 번 찾아뵙거든요. 첫 번째 찾아뵀을 때는 관광 쪽 그 어떤 벨트를 구성하고 싶다고 이제 반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시고는 지금은 한 50대 50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